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다 이제 살펴봤죠, 그죠? 제 목소리가 조금 그렇네요. 제가 코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이제 낫고 있는 중이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썼던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썼던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면접을 가게 되면 실무진 면접에서 상당히 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이 스트링 클래스에 왜 많이 물어보냐면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스트링 클래스를 안 만져본 사람이 없겠죠. 상당히 많이 만져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상으로 뭐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놔도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메서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메서드들을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장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아주 법령적으로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변수 부분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는 아래와 같이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한 두어 개 더 있는데요. 일부 필요한 것만 제가 좀 추출해 왔습니다. 자, 기본 생성자 잘 아십니다. 그죠?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받는 스트링 생성자가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IO,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입출력 스트림에 들어가면 전부 다 바이트 배열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이제 네트워크 송수신이라든지 파일을 올 때라든지 이럴 때 전부 다 바이트 배열로 다 읽어옵니다. 물론 문자 특화 클래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문자들은 캐릭터 배열로 읽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뭐 동영상이나 그리고 이제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이트 배열로 다 읽어옵니다. 물론 텍스트들도 바이트로 읽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의 그 내부적으로 코드가 조금 더 추가되는 거 빼고는 이제 뭐 상관은 없는데요. 여튼 이렇게 바이트 배열로 이제 받는 생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게, 자, 바이트 배열을 받고요. 또 한 개 더 있죠. 뭡니까? 차셋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차셋이 있는데요. 이 차셋이 뭐냐면 캐릭터 셋이라고 합니다. 문자 셋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자, 문자 셋. 요거는 이제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UTF-8도 있고 EUC-KR, ISO 8859-1, 뭐 8859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찾아보시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문자 셋의 종류가 이거고요. 자, 그래서 UTF-8 같은 경우는 보통 한글이 3바이트예요. 그래서 유니코드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EUC-KR은 한글이 2바이트라서 KR이 붙었죠. 그죠? 그래서 한글 완성형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ISO 8859는 저도 잘 써보지는 않았는데 유럽 쪽 언어 인코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봤을 때 뭐 디코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코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이 디코딩, 인코딩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인코딩 같은 경우는, 아니, 디코딩 같은 경우는요. 자, 사람하고, 아니, 기계하고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죠?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트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비트 연산이라든지 비트가 이제 저장하는 최소의 기본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비트와 연산이라든지 시프트 비트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자, 디코딩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사람이 보기 쉽게 만드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곰플레이어나 아니면 어떠한 동영상 플레이어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상을 보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쭉 mpeg4라든지 아니면 AVI 파일이라든지 이런 확장자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진 파일로, 이진수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01, 01, 01 뭐 이런 형태로 쭉 이진화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계가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mp mpeg4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우리가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든 뭐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기계에 들어갈 때 0101 이렇게 바이트 코드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바 파일 역시 마찬가지죠. 컴파일 시키면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동영상 플레이어기가 01010101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과연 사람은 그걸 보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뭔 내용인가? 물론 컴퓨터에 대해서 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이진수구나라고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뭔가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낼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뭘 한다고요? 그죠? 사람이 보기 쉽게 이렇게 영상으로 바꿔주죠. 그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디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재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이런 이진 파일에서 동영상 파일이나 혹은 사진 파일이나 아니면 문자 파일이나 문자 코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쉽게,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인식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디코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와 반대로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우리가 채팅 같은 걸 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되면, 이게 제 거고, 이게 저랑 채팅하는 사람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안녕, 이렇게 해서 제가 딱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서버에 들어가겠죠. 그죠? 네트워크 서버에, 웹 서버에 딱 들어가면서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버에 들어가면서 얘가 우리는 알아보기 쉽죠. 한글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니코드로 혹은 아스키 코드로, 이제는 대다수가 유니코드니까요. 유니코드로 변형이 되면서,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유니코드 형태로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기계가 알아보게끔 이 안녕이라는 글자를 0101이나 혹은 유니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 그래서 기계가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압축한다라고 해서, 우리 mpeg4도 압축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 단에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인코딩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저랑 통신하는 카톡을 주고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채팅창에 제게 안녕이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다시 이 서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걸 다시 다른 사용자 단말기에 보낼 때 이 안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유니코드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한글로 이렇게 주어서, 즉 디코딩 시켜서 다른 사용자한테 보여지고 읽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디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동영상을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뭐 웬만한 거는 요즘에는 다 되죠.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코덱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코덱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 코덱이 인코딩과 디코딩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덱이 있어야
뭐 그거 이제 이진화된 파일이나 유니코드된 파일들을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코덱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뭐 곰플레이어나 혹은 뭐 저 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나 뭐 여러 가지 플레이어기들이 많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코덱을 내장으로 깔아 가지고 이렇게 릴리즈를 해주죠. 배포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강의를 듣는 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코덱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덱을 찾아서 깔아가지고 그것을 이진화된 파일들을 다시 디지털 영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를 이제 그런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흔히 코덱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디코딩과 인코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차셋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바이트 배열은 말 그대로 바이트가 원바이트지 않습니까? 원바이트인데 이게 8바이트, 8비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비트는 부호 비트고 7비트가 저장하는 데이터인데 거기에 숫자로 다 저장이 되겠죠. 아스키 코드 값으로. 그죠? 그렇게 저장이 되는데 그 값을 여기에 지정한 문자 셋,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든지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다면 이제 그걸로 사람이 보기 쉽게끔 이 바이트 배열을 이제 한글로 아니면 문자열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차셋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차셋으로 이제 인코딩도 했다가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차셋 캐릭터 셋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코딩을 할 때 EUC-KR로 했다가 받을 때는 이제 디코딩을 할 때는 UTF-8로 하면 막 한글이 깨지고 뭐 영어가 깨지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서로 문자 셋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네트워크로 송수신을 할 때 바이트 배열을 많이 쓰는데요. 이 바이트 배열을 많이 쓸 때 이거를 인코딩과 디코딩을 할 때 보통 이제 거의 이제 표준화가 됐지 싶은데요. UTF-8로 이제 보낼 때도 UTF-8, 받을 때도 UTF-8로 이렇게 이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들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 왜냐하면 잘못 이 문자셋을 설정하면 한글이 깨지고 서로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디코딩과 인코딩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자, 이제 디코딩과 인코딩을 알았다면, 자, 이제부터 키보드로부터 읽은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 내용은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치죠. 여기서 역슬러시, 아니, 여기 슬러시 R, 슬러시 N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바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딱 치잖아요. 그죠? 엔터키를 치면 두 바이트를 먹습니다. 2바이트. 2바이트를 먹는데 이 2바이트가 바로 엔터키입니다. 그게 바로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 하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13하고 10일 겁니다. 아마 13하고 10인데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여기 맞네요. 13과 10을 읽어서 이제 여기서 계행을 이렇게 해주는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바이트 배열로 자, 뉴 바이트 했어요. 그럼 이거 100바이트 생성이 됐겠다. 그죠? 그 다음에 리드 카운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스템.in. 시스템.in은 우리가 그거 기억하시죠? 자, 시스템.out 하면 이거는 우리가 출력 스트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in 우리 뭐였습니까? 스캐너 클래스 쓸 때 시스템.in 했죠. 그죠? 그거는 입력으로 내가 뭘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키보드로부터 콘솔로부터 내가 뭘 받겠다라는 거예요. 받는데 자 리드 메서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 뒤에서 이제 이 파일 입출력에서 배울 건데요. 이 리드 메서드는 콘솔로부터 이렇게 문자를 받아들일 때 쓰는 메서드다라고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 일단은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대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바 엔터 딱 치면 얘가 이제 그제서야 읽은 바이트 수를 여기에다가 리턴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받은 받은 값을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in read 했어요. 리드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리드 카운트는 이 리드 메서드는요 입력한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해줘요. 그럼 자바라고 입력을 했으면 4바이트죠. 그죠? 아 4바이트가 아니군요. 이거는 1바이트가 아니고요. 문자는 2바이트니까 8바이트가 들어왔겠네요. 그죠? 8바이트가 들어왔고 자 다시 한번 더 말하면 8바이트가 들어왔고 여기에 1바이트 1바이트에서 토탈 10바이트가 들어왔다. 그죠? 10바이트가 들어왔고 이거를 우리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이 바이트 배열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장하면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new string 해서 바이트 배열을 0번째 인덱스부터 리드 카운트 뭡니까? 10바이트죠. 10-2를 하는 거죠. 2를 하면 8바이트가 되죠. 그러면 8바이트만큼 즉 자바까지만 우리가 저 뭐죠? 스트링화 즉 이게 바로 디코딩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바를 이제 입력을 하면 내부적으로 바이트 배열로 이제 아스키 코드 값으로 들어갔다가 이 바이트 배열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를 하는 이유는 엔터키를 빼준다. 그죠? 엔터키를 빼주고 그 자바를 복원시켜 가지고 스트링화 디코딩화 시킨다는 거죠. 문자열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면 자바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디코딩을 지금 여기서 지금 inRead에서 들어갈 때는 인코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뭘 하고 있어요? 디코딩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인코딩과 디코딩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디코딩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문자열을 찍어낼 수가 없겠죠. 그죠? 바이트 배열로 이렇게 다시 요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죠. 이 생성자죠. 네 번째. 여기 보시면 자 바이트 배열 값이 들어갔고요. 여기 아스키 코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셋은 어떤 지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옵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옵셋이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이트 배열의 0번째 배열 값을 뛰어넘고 자 바이트 배열이 이렇게 있다면 자바로 내가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2바이트를 하나씩 이렇게 2바이트씩 먹었으니까 여기에 값들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이렇게 쭉쭉 들어갔는데 이게 0인덱스지 않습니까? 그죠? 0인덱스가 되고 1인덱스, 2인덱스, 3인덱스가 되는데 이게 원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 거리 맞습니까? 떨어진 거리 이걸 옵셋이라고 하는데 그 옵셋이 지금 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바를 읽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4개의 자바가 들어가고 여기에 뭡니까?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들어와서 엔터키를 먹었으니까 이걸 빼줬고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디코딩하는 과정을 지금 의미하는데 요 생성자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물론 문자셋은 뺐죠. 문자셋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디코딩과 인코딩을 우리가 동시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스트링 클래스의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생성자들을 살펴봤고 디코딩과 인코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문자셋의 종류들도 알아봤습니다. 그죠? 한 개만 더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스트링 클래스의 이제 메서드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썼었을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도 더러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추출, 비교, 찾기, 분리, 대체 등과 같은 다양한 메서드들이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져온 거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메서드를 위주로 제가 이런 내용을 추려 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실무진 면접에서 바로 물어볼 수가 있는 내용들만 제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추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뭐 차잇은 너무나 아시다시피 자 인덱스 값을 주면
거기에 있는 특정 문자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하나하나에 대한 메서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뒤에다가 적어 놨으니까요. 다음 강의에, 이론 강의에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퀄즈는 아시죠? 스트링의 이퀄즈는 값 비교입니다. 그죠? 문자열 비교를 해 놓은 거고요. 이 오브젝트의 이퀄즈를 얘가 스트링의 이퀄즈를 오버라이딩을 해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get bytes. 이게 바로 인코딩 하는 거예요. 바이트 배열로 인코딩 시켜 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안녕 이렇게 문자열이 안녕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get bytes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바이트 배열로 이 내용을 리턴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get bytes 오버로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셋 아까 문자셋 우리 넣는 방법 아시죠? 그거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인덱스 오브 이거는 이제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이제 있다면 그 문자열의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length 아시죠? 여기에 근데 메서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문자의 수를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replace는 대체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래밍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자바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그냥 대체해라 뭘로 한글 자바로 이렇게 해주면 자 리플레이스를 치면 자 요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이 자바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해서 리플레이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서브 스트링은요 저 두 개가 오버로딩 돼 있죠. 자 비긴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가 있는 것도 있고 비긴 인덱스만 있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hello라고 했다면 이 문자열이 있다면 자 비긴 인덱스가 만약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비긴 인덱스 1을 딱 준 얘는 한 개만 주면 여기서부터 allow죠. hell 빼고 h allow 요거만 얘는 문자열을 딱 추출해서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브 스트링 얘는요 1에서부터 내가 보면 4까지 했다. 그러면 4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4 했으면 자 1, 2, 3 해서 E, L, L만 문자열로 리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o lower case와 to upper case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트림이 트럼이 아니고요. 트림입니다. 트림은요. 우리가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디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뭐 A, B, C, D, E 이렇게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했다가 무심코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탭키를 딱 쳐가지고 이제 패스워드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이 넘어갔을 때 분명히 사용자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공백이 하나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인식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백들, 앞뒤 공백들을 제거해 주는 게 바로 트림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value of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쓰여요. 나중에 GUI 프로그램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이 value of는요. 기본 타입의 값을 문자열로 이렇게 리턴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정적 메서드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스트링에 자, 요렇게 이제 받으면 여기에 있는 str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링에 자, 점 해서 value of 이렇게 해서 여기다 숫자 1을 딱 주잖아요. 숫자 1을 딱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요. 분명히 int형인데 이 메서드에 의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arseInt하고 integer.parseInt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락적으로 제가 여기에 이제 스트링 메서드에 대해서 대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뒤에서 이제 쭉쭉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제를 다 쳐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예제를 들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